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스위스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수행원 면면 그리고 일정을 살펴보니까 경제 외교, 이게 바로 키워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UAE를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첫 해외 순방이자 취임 후 첫 중동 지역 방문으로 원전, 방산 세일즈 등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설명 듣고 오시죠. UAE 국빈 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양국 간 14회 정도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으나 양측 모두 국빈 방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며 다수의 MOU 체결을 통해서 한 UAE 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한국 정상이 의전상 최고 예우를 갖추는 국빈 방문 형식으로 UAE를 찾는 건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요, UAE 방문길에 전방위 분야에서 경제 외교를 펼친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외국 방문에 이처럼 이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거 현 정부 출범 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신년사에서 밝혔듯 경제에 중심을 둔 정상 외교로 수출을 통해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은 UAE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 한 UAE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UAE의 우리나라 투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UAE 국부 펀드 등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력 방안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수출 원전 1호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도 방문해 노동자들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국군 UAE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 방문,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 참석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유엔 총회라고 불릴 정도로 이 참석자 면면 그리고 어젠다 설정 등의 측면에서 이제 권위를 가지는 다보스 포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처럼 직접 참석하는 것, 이것도 또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19일 특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과 우리나라의 역할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우리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건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입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기후변화, 경기 둔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한창 뜨거워지는 시점에 윤 대통령은 일주일 넘게 국내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 여당의 당권 경쟁 상황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을 텐데요. 지금 불거져 있는 최대 관심사는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나경원 전 의원이 과연 당권 도전으로 가닥을 잡느냐 아니면 뜻을 접느냐, 바로 이거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고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촉했는데 이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직접적인 계기는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나 전 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이제 비탄감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을 받는 등 파장이 불거진 거였죠.
그런데 어제 사의 표명을 둘러싸고서도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에서 이제 사퇴 의사를 공개한 뒤에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밝혀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어제 오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언론들이 일제히 나 전 의원의 사퇴 사실을 보도했는데 막상 대통령실은 언론의 확인 요청에 사의 표명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셈인데 이를 두고 아직 서로가 공감하는 사퇴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왔는데요.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저녁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문자와 유선 두 가지 방법으로 전달했다며 공식적으로 사의 뜻을 밝혔음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요.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다시 전해지면서 또 반전이 일어났죠. 네,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였지만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오늘 오전 뉴스원과 통화해서 나 부위원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어제 저녁 자신의 입으로 취재진에게 직접 사의 표명 사실을 확인하자 대통령실도 더 이상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의 표명 사실 자체는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뉴스원이 전했습니다. 다소 혼선이 있기는 했지만 어떻든 이제 나 전 의원이 문제의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놓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관심, 이것이 당권 도전의 시동을 걸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지 아니면 윤심의 기류에 맞춰서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고 메시지인지 이것에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권 안팎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은 이제 여전히 숙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체 공식 일정을 마련하지 않고 잠행하던 나 전 의원이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을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면서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신년 인사회 참석 전 취재진을 만난 나 전 의원은요,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건 윤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선택이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 또 우리 국민의 힘의 미래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심은 언제?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이 여당 친윤계 사이에선 불출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반면 비윤계에서는 출마를 응원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친윤계 조수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 양손의 떡을 다 줄 수는 없다. 이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엔 잃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은 당 지도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이 나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의 주제는 단결과 전진입니다. 단결과 통합입니다. 단결과 통합만이 내년 총선 승리로 가는 유일한 관문이고 게이트웨이입니다. 단결과 통합 없이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전진도 대한민국의 내일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반면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요, 민주공화정에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 응답하는 게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했고요. 범친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출마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게 되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거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결선 투표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나 전 의원과의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예.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이시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다 수도권이신데 그분들 중에 한 명만 올라간다면 뭐 이런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직 사퇴를 표명한 뒤에 지금 거취를 두고서 관측이 나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자신도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윤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게 또 눈길을 끕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지 관심 가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인데 대통령과 척을 지고 각을 세우면서 다른 노선을 걷겠다는 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아마 이렇게 판단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마음이 내심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출마하더라도 지금 일각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게 되는 비윤 후보처럼 비춰지게 되는 순간 되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 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총선을 이끄는데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비윤이 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있는 많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높은 지지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끝끝내 출마하게 된다면 가장 끌어내리는 좋은 그 구도는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지어질 때 당심이 흔들릴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친윤이 비윤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만약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성공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갈라치기로 프레임을 잡는 부분들을 오히려 질타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사표가 수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관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나오고 싶은 마음과 또 현실적으로 출마에 대한 가능성 사이 속에서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은 꽤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상대책위원이시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뭔가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거든요. 네. 어떤 게 해법이 그러니까 어떤 순탄한 해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방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초창기 메시지가 너무 거칠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대통령실의 겁니까? 메시지가 네. 조금 거칠게 나온 측면들이 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전당대회에 한 발 깊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언론을 비롯해서 야당 그리고 또 다른 비판의 소지들이 넘쳐나게 되게 된다면 전당대회뿐 아니라 국정 운영 또 정당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충분히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게 모여져 있는 당 주류의 마음들이 다 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도 속에서는 모두가 통합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지금부터는 축제장처럼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에 대한 그 위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결심과 결단을 하든지 간에 그 내용들이 당에 해가 되거나 갈등의 소지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지도부 등에 대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인사가 아닌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친윤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김기현 의원을 선호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비토를 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번 총선거에서 소위 일당이 되지 않게 되면 5년 내내 여소야대라는 국면에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총선 이후에는 임기가 거의 반 정도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입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게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저희 전열을 정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부위원장을 줬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당대회는 전제로 했을 때 적어도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전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미 전당대회는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방식은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은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자리를 가지고 당대표를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의사는 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해석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줬을 때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은 제가 볼 때 계속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나오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지금 거의 여당 내부에서도 별의 순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깜짝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문제는 아직 계산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생각은 매우 높은데 계산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은 적어도 좀 다른 쪽에 있는 걸로. 다른 네. 쪽에 있는데 앞으로 2달 동안을 내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텨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통령과 관계를 제대로 봉합해내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좀 벌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계속 당내에 갈등이 많으니까 좋다면 일정이 좀 자율적으로 열어놓을 테니까 라고 하는 윤심의 변화도 좀 바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약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집결해서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압승을 거두자며 당심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엔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힘 인천시당 인사회에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 당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나온 목소리 각각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경제와 자부심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 잘하도록 도와야 된다.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구성해야 이게 손발이 척척 맞아서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 애선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돼요. 뺄셈 정치의 DNA.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로 원팀으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난 총선은 전국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승부입니다. 반드시 170석 해서 윤석열 정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